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내일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지만 내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 보이는 곳 많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계속해서 모레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져 새해부터 영하권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은 최동단에 위치한 포항 호미곶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울산 간절곶에서 호미곶보다 약 1분 먼저 해가 떠오릅니다. 해맞이객이 몰리는 1월 1일에 국토 최동단인 호미곶보다 울산 간절곶에서 해가 먼저 뜨는 이유를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미곶은 동해안 해안선이 남으로 뻗다가 동쪽 끝으로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 지도의 꼬리 부분이어서 호미곶이라 불립니다. 한반도 최동단에 있으니 가장 먼저 해가 떠올라 일출 명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울산 간절곶이 새해 첫날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절곶이 해맞이 명소로 부각됐습니다.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간절곶은 포항 호미곶보다 1분, 강릉 정동진보다 5분 일찍 해돋이가 시작됩니다. 왜 가장 동쪽에 있는 호미곶보다 간절곶에서 해가 먼저 뜰까요? 연중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호미곶이, 겨울철에는 간절곶의 일출 시각이 더 빠릅니다. 간절곶은 호미곶보다 위도가 1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고 남쪽으로 치우쳐 뜨기 때문에 간절곶 일출이 호미곶보다 1분 정도 빠릅니다. 반면 춘분에는 태양이 정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반도 최동단 호미곶에서 해가 먼저 뜹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의 그 뜨는 위치가 그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경도상으로는 포항 호미곶이 더 우측에 있지만은 남쪽 방향에 위치한 울산 간절곶이 좀 더 태양을 맞이하는 위치가 더 가까이 있어서 더 빨리 뜨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새해 첫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 울산 간절곶 7시 31분, 포항 호미곶에서 7시 32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호미곶과 울산 간절곶 두 곳 모두 해맞이 명소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상생의 손 조형물과 가장 큰 우체통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해맞이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대송면과 신광면 두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 1월 중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12월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는 현재 운영 중인 호동 2매립장을 대체할 시설로 2034년까지 준공해 약 30년간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45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고 준공 이후 30년간 매년 약 17억 원의 주민 지원 기금이 지원됩니다.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놔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습니다. 병원 창고와 투약자 집에서도 불법 의료 행위가 드러났는데요. 투약자들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사업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입니다. 구석 창고 안으로 경찰이 들어섭니다. 선반을 열어보니 빈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보관하던 상자입니다. 직원 탕비실로 둔갑한 이 창고, 마약류 불법 투약 장소였습니다. 이거 다 뽑아주세요. 이 프로포폴 투약자 문란이거든요. 이 병원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놔줬습니다. 투약자들은 병원 뒷문을 통해 몰래 창고로 드나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예약만 하면 투약자 집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한 차례에 5에서 10ml를 투약하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챙겼습니다. 6억 원을 벌어 외제차와 비싼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대구를 벗어나 부산까지 갔고 새벽과 늦은 밤에도 손님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투약자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사업가, 자영업자 등 4명입니다. 이렇게 불법 투약한 횟수 9,000회에 달합니다. 마약류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에토미데이트 7,000병과 프로포폴 110병을 구매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의사는 불법 투약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간호조무사가 진료 기록지를 꾸며 쓰고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도 가짜 정보를 입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이제 의사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자기 컴퓨터에서 이제 본인 환자 오는 사람이나 대상자나 아니면 가족들 인적사항을 이제 도용한 거죠. 경찰은 40대 간호조무사와 또 다른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이 있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4,000회 넘게 마약을 불법 투약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30대 여성은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투약자 3명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투약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노동당과 진보당 등 경주 지역 정당과 경주시민총회 등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준하경 경주시장의 내란 혐의자를 명예시민으로 추천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 명예시민증 수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했으며 경주시가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준하경 시장의 사과와 내란 혐의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글과 민원을 적극 접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북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 몰리면서 인터넷 접수 창구가 또다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벚꽃 마라톤 대회 접수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동안 사이트가 마비됐다가 1시간 뒤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프코스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경주시와 경주 벚꽃 마라톤 사무국은 지난 18일 제33회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웹사이트 마비로 신청일을 변경했으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10km 참가자 7,000명을, 31일 오전 10시부터는 5km 참가자 4,0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산을 출발해 북극항로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할 예정인데 일단 3,000TU급 중소형 선박을 띄워보기로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합니다. 운항 구간은 부산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일단 중소형급인 3,000TU급 컨테이너선을 띄워볼 계획입니다. 국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3,000T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선사에는 쇠빙선 건조에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할 예정입니다. 10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는 북극항로 개척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와 함께 투자 대상을 발굴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한 부산항 3.0 전략을 추진하고 퇴비인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등의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차세대 세빙연구선 모항이 바로 우리 부산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모항으로서 우리 부산항이 바로 인프라를 바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가 러시아 수역을 통과하는 만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고려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포항시는 3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시립미술관 제2관을 짓기로 하고 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미술관에는 전문 전시실 2곳, 수장고, 기록보관소, 교육공간, 세미나실이 들어섭니다. 기존 제1관은 철 기반 작품을 지속적으로 수집 연구하고 작품이 중심이 되는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제2관은 관람객이 주체가 돼 디지털 기반의 복합 콘텐츠를 경험하는 체험형 미술관으로 조성됩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로 50대 선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영덕해역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11월 선장 등과 사전에 공모한 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 판매한 혐의로 총책 및 유통책, 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뒤 지역 청년들은 피해 주민들과 연대에 나섰는데요. 재난이 개인이 겪는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구조부터 농기계가 놓인 자리, 나무가 심긴 위치, 길이 난 방향까지 서툴지만 마치 사진처럼 선명합니다. 상방, 중간방, 이제 요거 큰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부엌으로 해가지고. 안동 토간마을 어르신들이 지난 3월 산불로 불타기 전의 집을 떠올려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아래 며느리 시집 올 때 받은 편지, 영감님 월남 사진, 가족 앨범처럼 산불이 집과 함께 앗아간 어르신들의 소중한 물건들도 글로 남겼습니다. 아끼는 거요? 예. 언제나 그냥 우리 집은 항상 무엇인지 아끼고 보호하고 그래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옛날이게나 말게나 옛날 터전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끼고 항상 터전을 지키고 이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연 건 지역에서 사진 모임을 운영하는 청년들입니다. 산불 피해 마을을 찾아 재난의 흔적을 기록하고 주민들의 모습을 화보로 담으며 일상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좀 우울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막 왁작지껄하게 와서 사진 찍고 식사 대접하고 막 이렇게 밝은 기운을 줘서 너무 행복했죠. 청년들은 산불로 상실한 것 중에는 고향과 추억 같은 무형의 가치도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과 함께 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셈해질 수 없는 어떤 기억이나 가치 그리고 내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왔던 그런 공간인데요. 사실 집이 모여서 마을이 되었고 그 집들이 사라지면 사실 마을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항상 뭔가 옆에서 듣는 이가 있다는 그리고 아직 귀 기울이고 있다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의성 고은사 산문에서는 농가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산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농산물이 장터에 올랐습니다. 불탔는 그곳은요, 콩도 잘 안 올라왔어요. 우리 사과나무 그거 다 베고 거기다가 콩을 심었거든요. 불탔는 자욱 자리 있잖아요. 제 앉은 자리. 거기는
잿물이요. 엄청 독해요. 독한가 봐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일어서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 장터를 기획한 청년문화기획가 이현숙 대표는 3년 전 서울에서 일하다 고향 의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불 나흘째 되는 날 들려온 천연고찰 의성 고운사의 전소 소식은 이 대표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야, 의성에 뭐 볼 거 있어? 의성 뭐 마늘 말고 더 있냐?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고운사가 있다. 서울 사람들에게 혹은 한국 사람들한테 경복궁은 너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게 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성 사람들에게 저는 고운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순간 이제 체감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전처럼 살 수는 없겠다. 의성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대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마을의 위기를 목격하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한 끝에 직거래 장터와 비닐하우스 짓기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어려움을 얘기하실 때보다도 고마움을 얘기하실 때 되게 많은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니 내 요만큼이라도 보탤게요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잡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회복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불은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수개월째 지역사회 전체에 경제적,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난 이후의 지난한 회복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이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지지가 계속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 소방서는 지난 2년간 관내 2,220가구에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이후 산림 인접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하늘원자력본부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서 거리가 먼 화재 취약 지역 가구를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한음 음향 이벤트 200만 원, 울진군 서주학 법무사 200만 원, 울진군 윤선 정보기술 100만 원, 울진군 SK텔레콤 동부대리점 100만 원, 울진군 국민의힘 여성의원회 5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새마을 분여회 30만 원, 울진군 종로서적 30만 원, 울진군 대웅건설 주식회사 30만 원, 울진군 반시 홍시 홍나경시 30만 원, 울진군 길곡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오산 1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임병옥시 30만 원, 울진군 풍경벽화 20만 원, 울진군 성도건설 주식회사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읍내 1리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대흥리 분여회 20만 원, 울진군 기양 종합중기 이무희 씨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포월 3리 노인회 15만 원, 울진군 울진읍 명도 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천사 통합재가복지센터 10만 원, 울진군 울진죽변수협 울진지점 10만 원, 울진군 장헌철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김순열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조주영 씨 10만 원, 울진군 기양 1위 이장 배승준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이장협의회 10만 원, 울진군 덕신 1위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박무근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 1리 분여회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안성열 씨 10만 원,
울진군 신흥 1, 2장 장응희 씨 10만 원. 울진군 길곡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이규동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 1위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최일랑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이춘휘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김석산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 1, 2 난타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립 35주년을 맞은 포항시 장학회가 장학기금 400억 원 조성을 기념해 고액 장기기부자 120여 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현재까지 13,390명의 지역 학생에게 15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서울의 포항학사를 운영해 매년 15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복합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니크 베뉴, 즉 매력적인 회의장 후보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후보지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사방기념공원으로 포항시와 용역기관은 공간 상징성과 운영 여건 등을 평가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건설 중인 포엑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니크 베뉴를 만찬 공식 환영 행사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포항시와 IM금융그룹이 지역 특화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포항시가 집중 육성 중인 인공지능,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춥니다. IM금융그룹은 종합금융투자 역량과 데이터, ESG 경영 노하우를 결합해 창업부터 성장, 확장, 도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노후화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복합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의 도서관 확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도서관 중심의 독서 교육 강화를 위해 도서와 디지털 콘텐츠 구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지만 내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 보이는 곳 많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모레부터는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짙은 안개가 껴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고령은 오늘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고령도 7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1도, 문경도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6도, 문경은 4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8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져 새해부터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